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 들어갈 거고요. 자, 오늘부터는 거래 자료의 입력,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 볼 때 일반 점표 입력하는 게 8문제로 가장 많았다라고 말씀드렸고 분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인데요. 자, 첫 장에 보시면 이제 일반 점표 입력은 저희 K랩 프로그램 들어가면 일반 점표 입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딱 이 화면을 이제 아주 자주 보시게 될 거고요. 자, 화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실기 들어갈 때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교재에 이제 여기 캡처를 제가 해뒀으니까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들어가면 월하고 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1월 2일 그러면 여러분들 1월 2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1월 4일이다. 자, 그러면 1월만 조회를 하셔도 돼요. 여기 1월을 체크해서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면 일이 여기가 생성이 돼요. 생성이 돼서 1일도 작성할 수 있고 2일도 작성할 수 있고 3일도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할 수 있게 생성이 되는데 혹시나 아니다. 아니고 나는 여기에다가 일을 적겠다. 1월 4일.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 일 쪽이 생성이 안 돼요. 생성이 안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못 쓰게. 그러면 바로 구분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니까요. 이거 입력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번호가 나와 있는데 번호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이거 1번 첫 번째 입력했던 거야. 이거 2번, 이거 두 번째로 입력한 거야. 자, 이런 번호예요. 나와 있는 거고 구분부터 이제 여러분들 입력을 하실 겁니다. 자, 구분은 기본적으로 차변, 대변, 자, 이런 게 구분이에요. 그래서 1번을 누르시면 출금, 2번을 누르시면 입금, 자, 3번을 누르시면 차변, 4번을 누르시면 대변, 뭐 5번과 6번도 있어요. 5번과 6번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인데요. 자, 결산할 때만 사용합니다. 결산. 물론 결산할 때 5번, 6번 안 누르고 3번, 4번 눌러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산해서 쓰라고 사용하라고 5번과 6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분개했을 때는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배웠는데요. 출금 입금 설명 바로 뒤에서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코드에서 계정 과목이죠. F2키 눌러서 자, 여기서 F2키 눌러서 계정 과목 찾을 거예요. 자, 거래처 자, 이 부분 우리 이제 앞으로 실기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거래처를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자, 이론에서는 상관없었죠. 실기에서는 거래처를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있더라. 제가 그 부분을 교재 133페이지에 적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만 지금 먹으시면 돼요. 자, 적요는 전산회계 2급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는 있지만 아무것도 작성 안 하시고 넘어가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금액 적는 란입니다. 첫 번째 줄에 차변으로 작성을 했다면 차변의 금액이 작성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줄에 대변이 온다면 대변의 금액이 작성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제가 뭐라고 써뒀냐면 이렇게 써뒀어요. 만약에 금액을 입력할 때 이 플러스 키를 누르면요. 000이 자동으로 입력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만 원을 입력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사람마다 틀리죠. 노트북으로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 근데 키판이 있는 노트북이다. 자, 그렇다면 플러스 키가 있어요. 키판에. 옆에 이제 여기 노트북이 있고요. 제가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이게 화면입니다. 네, 노트북 있고 여기 키보드가 있으면 여기에 키판이 있죠, 여러분. 이 키판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키가 있는데 숫자 위에 플러스 키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내가 10만 원을 입력할 때 공을 몇 개 해야 돼요? 5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100, 100원만 하고요. 플러스 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10만 원처럼 돼요. 플러스 한 번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된다? 공이 3개가 생긴다.
그래 저는 지금 노트북을 바꾼 이후에 여기 옆에 자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을 5번을 누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시험장에 가시면 컴퓨터가 기본 키보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을 좀 더 절약하시려면 어떻게 한다? 공 3개가 플러스 키다라는 걸 아시면은 공을 3번 누르는 순간 그냥 나는 플러스 키 한 번만 누르면 되잖아요. 조금 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구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금입니다. 자, 내가 그 앞에서 구분해서요. 구분해서 1번을 누르면 출금, 2번을 누르면 입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분계가 있어요. 차변에 내가 직원들을 위해서 밥을 사줬다. 현금으로 결제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으로 분계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 뭐가 나왔죠? 현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변에 현금이 나오는 거래. 무조건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그러니까 차변에는 현금 말고 이외의 것들, 대변에는 무조건 현금. 무조건 현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현금이 나왔을 때, 자, 우리는 출금 전표 하나를 쓸 수 있다. 자, 출금 1번 누르고요. 그러면 출금이 돼요. 이렇게 출금. 그럼 여러분들이 복리후생비 하나만 적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계가 돼요. 간단한 거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예요. 자, 출금은 현금 기준으로 대변에 있는 거. 자, 반대로 그럼 입금입니다. 반대 입금은요. 현금 기준으로 차변에 오는 거예요. 현금이 차변에 오는 거. 내가 외상으로 매출한, 이렇게 하지 말고 상품을 매출했어요. 상품을 매출했는데요. 그럼 상품 매출이 대변이죠.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에요. 자, 현금이 어디에 왔어요? 차변에 왔어요. 대변에 계정 과목 하나 왔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2번을 누르고 입금을 만든 다음에 상품 매출 이렇게 하나만 분계하면 어떻게 된다? 얘랑 같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출금 너무 어려워요. 입금 너무 어려워요. 헷갈리고요. 뭐가 출금인지 입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분계했던 대로 차변, 대변에 여러분들 분계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혹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 매출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시간을 좀 단축시켜 보겠다. 그럼 출금, 입금도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있는 건 사용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사용하셔도 괜찮다. 혹시 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물론 다른 자격증도 취득하셔야겠죠. 뭐 1급, 세무 뭐 이런 거 자격증 취득하신 후에 내가 기업이나 이제 어디에 가서 일을 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출금 입금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죠. 일할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자, 차변 대변 우리 배운 거예요. 분계할 때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자, 그럴 때 차변 한 줄 입력하고 대변 한 줄 입력하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결산 분계 시에 이용하는 거다. 이건 뒤에 가서 결산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분계할 때 이용하는 건데 결산 분계할 때 이용하지 않아도 틀린 답 아닙니다. 이용 안 해도 오답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거래 대금을 수표로 회수하거나 수표로 지급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수표를 발행한 곳이 당점인지 동점인지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집니다. 자, 당점, 우리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에서 발행한,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우리 회사에서 수표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자 예금이 됩니다. 그런데 동점,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 우리 현금으로 회계 처리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왜 굳이 제가 또 실기에다 적어뒀냐면 너무너무 헷갈려 하세요. 당점, 동점 얘기 나오면 이제 모르겠다. 당점이 뭐야, 동점이 뭐야 하시는데, 자, 당점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문제에서 당사에서는 뭐를 판매하는 무슨 기업이다. 당사, 우리 회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점 발행은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당자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였죠? 일시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의 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거
단기매매 증권이고요. 자, 얘는 앞에서 자산할 때 이론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기말에 어떻게 공정가액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로 평가할 겁니다. 자, 유가증권 취득으로 인한 부대비용 어떤 거 얘기하냐면 수수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900번대 영업의 비용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세 번째 매출 채권입니다. 자, 매출 채권은 두 가지를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매입 채무는요,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하는 단어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고요. 매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예요. 채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입할 때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상품을 사오고 어음을 지급했다. 그럼 어음은 어차피 만기 시에 우리가 돈을 결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엔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해서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외상으로 매출한 외상 매출금. 내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어떻게 어음으로 회수했다, 받았다라는 얘기죠. 받았어요. 자, 어음은 만기가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만기 때까지 그 어음을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받으러움 할 때요, 어음을 회수하고 기다리다 못해 할인하고 배서 양도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회계 처리도 했었고요. 자, 매입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외상 매입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을 때 지급어음입니다. 자, 매출 채권은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하거나 어음을 받았는데 아마 이 정도는 못 받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떼먹는 거죠. 제가 떼이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수금, 미지급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그 수익 외에 발생한 상황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미수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매입 말고 그 이외의 거래에서 재고자산 매입하는 거 말고 그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아직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혹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과 선수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금에 관련된 얘기죠. 얘네 둘은 포인트가 계약금입니다. 내가 먼저 계약금을 준 거니 계약금을 받은 거니가 차이점이 되고요. 계약금 먼저 받은 경우에 선수금 부채입니다. 자, 반대로 대금을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선급금 자산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가지급금, 가수급. 자, 얘네는 뭐였죠? 미결산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결산 시점에 무조건 대체분계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계정 과목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계정 과목들이에요. 좀 특수한 계정 과목이죠. 처음에 기중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결산하기 전까지 현금이 유출 나갔어요. 그럼 가지급금을 해요. 왜냐면 원인은 아직 모르거든요. 현금이 들어왔는데 가수금으로 분계를 할 거고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중요한 건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예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는데 원인을 아직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가지급금 혹은 가수금으로 일단 분계를 했다가 그 원인이 밝혀지죠. 아, 그거 알고 보니까 카드 대금 나간 거래. 그거 알고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 거더라고.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대체 분계를 할 겁니다. 여섯 번째, 대여금과 차입금입니다. 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줬을 때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우리가 빌려왔을 때 차입금인데 구분 어떻게 하죠? 1년 기준으로 단기냐 장기냐 구분한다고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간단하게 한번 잘 나오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들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쳤습니다. 저 아마 실기하면서 별표 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하죠. 암기하실 거예요. 왜 암기하냐? 저는요, 벌써 제가 실무를 본 지가 10년 차고, 강의를 한 지가 이제 5년이 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딱 보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라는 걸 알겠지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보통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할 거예요.
자, 암기하는 거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외받지 선미 대차 임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받지 선미 대차 임유가. 자, 왜? 우리가 채권과 채무에 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한 곳과 거래를 한다. 그러면 사실 걸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 곳과 보통 거래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A한테 돈을 100원을 받아야 되는지 B한테 50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쟤네가 내 거 상품 사가고 돈을 안 주네? 너 나한테 몇 월 며칠 날 얼마 해서 나한테 아직 못 줬어. 나 이거 100원 줘. 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반대로 채무,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한 군데만 거래를 해요. 한 군데에서만 돈을 빌렸어.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린 여러 곳에서 사오고 뭐 상품을 사올 수도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어디서 돈을 빌려왔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갚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처를 입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빌려왔는지를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운다? 외받지 선미, 대차 임료 플러스 가. 자, 앞글자 딴 거예요. 외로 시작하는 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음, 지급어음,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유동성 장기 부채, 그 다음에 플러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우리가 사원 이름이 제시되어 있을 때만 입력할 거다. 자, 그래서 플러스 가가 돼요. 얘는 우리가 있을 경우에만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외받지 선미 대차 임유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음 지급어음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이라고 하는 건 단기와 장기 두 개 다 있잖아요. 1년 이상이냐 1년 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여금, 차입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유동성 장기 부채 플러스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우리가 사원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다. 어떤 명칭이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코드를 걸 겁니다. 근데 안 걸어져 있던데요. 사원 이름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안 거셔도 돼요. 그래서 얘 가짜를 맨 뒤로 빼는 거죠. 외받지 선미 대차 임료 가입니다.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일반 전표 입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분개를 저랑 같이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램에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5일 보겠습니다. 전화요금 57,000원. 자, 앞으로 분개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중요 포인트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친 개수만큼 우리가 계정 과목 만들 거예요. 전화요금 보통 예금에서 납부를 했대요. 자, 통장에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대변에 뭐다? 보통 예금 57,000원. 차변에는요. 이 전화요금이 나간 거죠. 통신비입니다. 손익계산서상의 통신비. 자, 두 번째 1월 11일 하늘가구에서 상품을 6천만 원에 매입하고 상품 샀어요. 대금 중 3천만 원은 어떻게 했나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하네요. 자, 차변 대변 분개할 건데 나한테 먼저 생긴 게 상품이죠. 자, 금액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돈 어떻게 했나요?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줬습니다. 자, 돈 통장에 나간 게 보통 예금이 대변에 올 거고요. 얼마가 나갔죠? 통장에서는 3천만 원이래요. 나머지 외상. 자, 상품을 사오고 외상을 했으면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얼마? 3천만 원. 차변, 대변 금액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차변에 6천만 원, 대변에 3천, 6천만 원 맞습니다. 자, 1월 31일 문제입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에 10만 원의 기부금을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준 거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차변에 제가 저랑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특수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그냥 목적 없이 돈을 주거나 현물을 주는 걸 뭐라고 하나요? 기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말에 가면 기부하세요, 기부하세요 이런 거 많이 보게 되죠.
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2월 5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를 3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어떻게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문제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 처음에 구입된 게 뭐예요? 컴퓨터. 자산이니까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비품 300만 원. 자, 신한카드. 앞으로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뭘 쓸 거냐면 미지급금 쓰실 거예요.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2월 10일입니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축의금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거래처 직원한테 현금 준 거예요. 나는 현금이 나갔어요. 20만 원이 나갔고요. 거래처니까 뭐예요? 접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만 원.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저희가 총 일단 5문제를 풀었는데 예쁜 색깔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되려나? 자,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임류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외받지 선미, 대차, 임류가 아니면 혹시 순서대로 외우겠다 대차, 가입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교재 확인하시고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 1번 문제는 없어요. 2번 문제는요? 외받지, 선미에서 외자에 들어가는 거 여기. 외상 매입금 있었죠? 자, 이 부분에 거래처 코드 걸 거예요. 자, 뭐라고 걸 거냐?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 가구다. 하늘 가구로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없습니다. 4번 문제 외받지 선미 미 뭐예요? 미수금 미지급금이었죠. 자, 그래서 미지급금 이 부분에 코드 거래처 코드 걸 거고요. 어디로 걸 거냐면 카드 이 카드 회사로 거래처 코드 걸어 줄게요. 자, 5번 문제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랑 회식했어요. 대금 15만 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그러면 직원들이랑 먹은 건 무조건 복리후생비죠. 자, 직원들이랑 먹은 건 복리후생비 15만 원. 자, 대변에 신한카드 미지급금이죠. 자,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는 곳 있나요? 네,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 거실 거예요. 뭐라고? 신한카드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3월 15일 현지 가구에 장기 대여금 560만 원 모두 현금으로 회수했다. 내가 현금으로 받았다. 저한테 생긴 거 뭐예요? 현금 생겼습니다. 560만 원. 자, 이거는 뭐였어요?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였는데 장기로 빌려준 거였대요. 장기 대여금 560만 원. 자, 외받지 선미 대차 할 때 대죠. 자, 그래서 여기 장기 대여금의 거래처 코드 현지 가구로 걸어 주실 거예요. 현지 가구.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일 건물 화재 보험료 1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내가 지금 돈이 나간 건 대변의 현금으로 180만 원이 나갔고요. 왜 나갔나 봤더니 보험료래요. 그래서 보험료 180만 원. 차변의 비용이고 외받지 선미에 해당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4월 16일 한샘 서초에 상품 9천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모두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네요. 자, 매출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 얼마예요? 9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9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외받지 선미 외자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기 때문에 외 걸어 주실 거고요. 자, 거래처 코드 어떻게? 한샘 서초로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4월 29일 영등포 주유소에서 영업용 차량에 주유를 하고 유류비 15만 원 어떻게? 카드로 결제했다. 자, 주유하고 통행료, 주차비 뭐였어요? 차량 유지비
금액은요, 15만 원. 자, 대변의 카드는 무조건 뭐다? 미지급금 15만 원. 자,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나요? 외받지 선미, 미가 미수금, 미지급금이었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거실 거고요. 자, 어떻게? 잘못됐네요. 자, 어떻게 걸 거예요? 우리 신한카드로 걸 거예요. 카드 회사에 나중에 돈 지급할 거죠. 결제 대금 날. 그래서 미지급금 신한카드로 결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5월 7일. 경민가구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내 거 통장에 보통예금 7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 거죠. 외상 매출금 700만 원. 자, 외받지 선미에서 외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외자의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거예요. 뭐라고? 경민가구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민가구.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개발팀 김창희 사원에게 출장여비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자, 그런데 출장여비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갔다 안 갔다라는 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갔다 오면 영수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얘를 뭐로 처리해야 돼요? 내가 일단 현금 줬죠. 100만 원을 줬고요. 돈을 먼저 지급한 거예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은요,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원인을 알 수 없고 돈을 지급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지금처럼 우리가 출장비를 미리 지급했다라고 할 때도 가지급금 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론에서. 자, 가지급금은요, 거래처 코드를 있으면 걸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있나요? 네, 뭐라고 있냐면 김창희라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걸어줄 거고요. 문제에서도 거래처 코드를 1000번으로 등록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등록하는 문제도 프로그램 입력할 때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하늘가구에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제 통장에서 돈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오고요. 1000만 원입니다. 자, 차변에 왜 돈 나간 거예요? 내가 외상으로 사온 거 이제 갚은 거죠. 외상 매입금 1000만 원. 외받지 선미 내 외에다 당연히 거래처 코드 걸어주실 거고요. 하늘 가구로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14번입니다. 6월 3일 상품을 매출하고 운반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으로 먼저 분개를 할 거고, 자, 매출하고인데 매출했다는 금액이 없어요. 근데 매출을 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뭐라고 계정 과목 하죠? 운반비라고 계정 과목을 처리를 하죠. 혹시 매입에 들어가는 운반비는 상품으로 분개하는 거 아시죠? 차변의 비용이고 대변의 현금이기 때문에 자산이죠. 우리는 거래처 코드 걸 데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우성컴퍼니에 건물 5천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저희한테 생긴 거 뭐예요? 건물이 생겼고요. 자, 얼마? 5천만 원짜리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대요. 자, 얘가 외상 매입금인가요? 아니죠. 건물 우리가 상품 팔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5천만 원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아, 문제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품 도소매업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품만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소모품도 재고자산이긴 합니다. 외받지 선미에서 미자에 해당하는 이 미지급금은 우리 어떤 코드? 우성컴퍼니라는 거래처 코드 걸어 주실 거고요. 자, 거래처 코드 1001번으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 실기 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7일 회계팀 직원의 세법 책을 32,000원에 구입하고 대금 어떻게?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책 구매했어요. 도서, 인쇄비 32,000원. 자, 우리 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 32,000원. 자, 외받지 선미, 미에 해당하네요.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거고요. 신한카드에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회계팀 최상현 직원의 6월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공제되는 모든 금액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분계하래요. 공제되는 모든 금액. 혹시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200만 원 월급 줄게라고 했는데 월급 받는 날 내 통장을 보면 얼마가 찍혀 있죠? 200만 원 안쪽으로 190 얼마 혹은 180 얼마가 찍혀 있어요. 따지러 가죠. 저한테 200만 원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엄마 무슨 소리야? 200만 원 준 거예요. 준 건데 거기서 뭐 뗀 거죠? 공제되는 것들 뗀 거예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부채를 사용을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요, 직원이 내가 돈을 벌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요. 연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도 내야 되고, 고용보험도 내야 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내야 하는데, 이게 내는 기관이 각각 다르죠. 지금 뭐 4대 보험이 하나로 통합돼서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된다고, 뭐 내도 된다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소득세는 세무서에, 구청에, 지방소득세 각각 납부를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줄 때 그거 떼고 주고 니네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 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금입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들 그 명세표 한번 보시겠어요? 급여 명세표를 만들어 뒀죠. 자, 이 부분이 직원이 받기로 한 금액이고요. 여기 공제된 거, 이거 지금 다 더한 게 이거예요. 18만 2,110원. 자, 이 부분을 떼고 통장에서 돈을 줍니다. 자, 분개할게요. 우리가 급여를 줄 건데 급여는 얼마? 210만 원. 자, 통장에서 돈을 줄 거예요. 보통 예금에서 돈을 줄 건데 얼마 줄 거예요? 자, 얘에서 얘 차감한 금액만큼만 돈을 줍니다. 191만 7,890원이 되겠네요. 이거 공제금액 계정 과목 뭐라고요? 예수금 18만 2,110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금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은행 가서 내줄 때 차변으로 보내줍니다. 얘는 부채 계정 과목입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가구 판매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인쇄하고 인쇄비 25,000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홍보 목적으로 전단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인쇄했습니다. 현금이 대변으로 나갔죠. 자, 홍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로 분계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앞에 글을 제대로 보지 않고 분계를 했다면 인쇄비, 도서 인쇄비로 분계하실 수 있는데요. 자, 얘는 홍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하신다면 광고 선전비가 더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자, 19번. 7월 16일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구입하고 대금 25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통장에서 돈 나갔네요. 보통 예금 250만 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필요한 뭐 투자 목적으로 산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그럼 회사와는 좀 관련이 없죠.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겁니다. 인출금. 자, 인출금은요. 이제 여러분들 개인 사업에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산회계 2급에서만 인출금이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없습니다. 20번 7월 22일 상품을 현지 가구에서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제가 지급한 거죠. 계약금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약금 선수금 아니면 선급금인데 자, 우리 뭐라고 하죠? 먼저 지급한 거니까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외받지 선에서 해당하는 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거셔야죠. 현지 가구로 코드 거시면 되겠습니다. 8월 8일 국민은행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단기 차입금, 저 계정 과목인데 내가 동그라미 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말 다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계속 읽어보시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단기 차입금인지 이자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통장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대변이 보통 예금이 될 거고요. 차변에서 이자만 지급된 거예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경민가구와 매출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400만 원을요, 동점 발행 자기합 수표로 수령했다라고 하네요. 자, 자기합 수표로 받았대요. 자, 제가 받은 건 뭐예요? 자기합 수표. 근데 이게 동점이에요, 당점이에요? 동점이에요. 상대방이 발행한 거예요. 그럼 현금으로 저희 회계 처리하죠. 현금 400만 원. 자, 대변에 내가 먼저 받은 계약금 선수금입니다. 부채죠. 자, 그러면서 외받지 선에 해당하는 선수금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건다 안 건다? 거셔야죠. 거래처 코드 걸 거예요. 경민 가구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경민 상사의 상품 5,0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지난 8월 14일에 받았던 계약금 제외하고 나머지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자, 동그라미 3개예요. 분개 몇 개 나온다? 계정 까먹고. 3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 매출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뭐예요? 무조건 상품 매출. 금액 얼마?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내가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게 있었다. 선수금이죠. 선수금. 자, 볼게요. 이게 23번 문제랑 22번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요. 자, 예쁜 색깔 펜으로. 자, 보시면 처음에 계약금 받을 때 대변의 선수금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선수금 왜 받은 거냐면 내가 네 거 물건 살 거야. 미리 계약할게. 계약금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매출을 하게 됐어.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이 선수금이 이제 없어지겠죠? 물건이랑 대체할 거니까. 그래서 어디로 온다? 차변으로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수금이 차변입니다. 자, 나머지 왜 어음으로 받았어요? 받을 어음이 되겠네요. 받을 어음이 되면서 금액은 4,600만 원을 해줘야만 차변의 합계 금액이 5천, 대변이 5천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외받지 선미, 외받지 선수금. 자, 2개 다 코드 걸어야 돼요. 어디로 걸 거냐? 선수금 누구 거였어요? 경민상사에서 받은 거고, 경민상사에서 받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받으러움은 어디서 받았어요? 받으러움도 경민상사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경민상사로 코드를 걸어 줄 겁니다. 아, 이게 여러분 교재가 오타가 났네요. 그쵸? 아하,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자, 우리 경민상사가 아니라요. 경민가구로 고칠게요. 경민가구. 자, 그래서 차변의 선수금도 경민가구, 대변의 받으러움도 경민가구예요. 22번이 경민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문제에 연결된 문제니까 경민가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직원들의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할게요. 자, 가지고 있던 현금 지급되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교육에 관련된 거, 교육훈련비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차변의 비용, 대변의 현금, 자산이니까 거래처 코드 거실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9월 28일.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고, 자, 유리창을 교체했어요. 대금 124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는데요. 자, 어떻게?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래요. 자, 우리 지출 처리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수익적 지출이 있었어요. 차이는 자본적은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수익적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수선비가 124만 원, 대변에 통장에서 돈 나갔어요. 보통 예금 124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가 프로그램 잠깐 캡처된 화면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볼 문제 분개를 일단
25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저희가 풀었던 문제와 이제 캡처된 화면으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일반 점표 입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유형 보는 방법, 차변, 대변 입력하고 날짜 설정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풀었던 25문제 다시 일반 점표로 옮기는 그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